여러분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금 계좌에 꾸준히 돈을 넣고 계신 분들, 이 돈이 나중에 정말 의미 있게 불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혹은 주변에서 다 하니까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넣고 계신 건 아닌가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금은 얼마를 넣느냐보다 어디에 넣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20년 동안 투자해도 누군가는 3억이 되고 누군가는 7억이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상품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줄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금 투자 구조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연금은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금은 결국 복리로 쌓아가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연 10% 수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약 7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이 흐름이 20년 이어지면 1억이 2억, 2억이 4억,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실제 시장은 중간에 변동이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 차이가 장기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리는 단순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처음 5년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1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초반 35년이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구간이고 10년 이후가 결과를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로 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연금 투자를 시작한 두 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매달 50만원씩 같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어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국내 채권형과 혼합형 펀드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약 45%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B는 처음부터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반영하는 S&P 500 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나스닥 100 지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B가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장기 구조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뿐입니다. 초반 몇 년 동안은 두 사람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 적립금이 같고 시장도 큰 방향성만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위험하게 바꿀 필요 없겠는데? 이게 가장 흔한 지점입니다. 연금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손실이 아니라 차이가 안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격차가 벌어집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자산 구조 차이로 바뀝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복리 수익률 세금 구조입니다. 연금 계좌는 일반 계좌와 다르게 세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뒤로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 전체가 계속 투자에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100을 벌면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남은 금액만 다시 투자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100 전체가 계속 굴러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즉, 투자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운용하면서 복리 효과를 키우고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인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를 만들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열심히 관리합니다. ETF도 찾아보고 펀드도 비교해보고 수익률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동이체만 걸어두고 안 본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입니다. 계속 바꾸고 계속 갈아타고 계속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복리 구조가 깨집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검증된 방향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S&P 500, 미국 대형 기업 전반, 나스닥 지수 100,
기술 중심 성장 기업. 이 두 지수는 단기 흐름이 아니라 수십 년 데이터로 검증된 자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스닥 100은 상승할 때는 빠르지만 하락할 때도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60%, 나스닥 100 지수 30%, 배당형 상장 지수 펀드 10%. 이 구조의 핵심은 수익률, 안정성, 그리고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연 10% 안팎의 기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연 6%와 연 10%의 차이는 20년 뒤 결과에서 완전히 다른 자산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전략 자체보다 실행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고 비율이 크게 달라지면 다시 맞춰주는 것. 이 단순한 과정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전략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중간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금 투자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연금 전략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조가 만들어지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계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품 선택 방법까지 차근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단기 수익이나 특정 종목 추천보다는 연금성 목적의 장기 투자 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보다는 20년, 30년 이후를 바라보는 연금 계좌 기반의 투자 방식과 구조를 다룹니다. 만약 오늘 내용처럼 복잡한 투자보다 어떤 구조로 가져가야 하는지가 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연금 계좌에서 ETF를 어떻게 선택하고 구성하는지 좀 더 실전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내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 수익률이 조금 높다, 낮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연금 계좌가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방치되고 있다면 한 번은 정리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오래 묶여 있다면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너무 큰 상품에만 몰려 있다면 오래 버틸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은 결국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오래 가져가려면 처음부터 내 성향과 목적에 맞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연금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노후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점검 하나가 10년 뒤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